자, 제가 항상 이 강의를 준비할 때 맨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해야지 재미가 있을까 혹은 집중이 확 될까 이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인스타그램 보다가 굉장히 재밌는 걸 딱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져왔어요. 자, 되게 조그마네 글씨가. 자, 여러분 여기 폰트가 깨진 것 같아요. 자, 백세주를 아시나요? 라고 제가 백세주 혹시 다 아세요? 백세주 뭘까요? 술이죠. 혹시 여기 미성년자분 계세요? 없으시죠?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백세주 마케팅 담당자라면 어떻게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써놨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아마 이런 거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일단 백세주니까 백세주를 알려야 되니까 우리 사진도 너무 이쁘게 잘 나왔잖아요. 그쵸? 이걸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백세주 담당자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죠? 백세주 담당자도 같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사진을 올렸어요. 자, 봤을 때 인스타그램에서 뭔가 효과가 있을 것 같나요? 자, 반대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자, 이런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우 하실 생각이 들까요? 사실은 잘 안 들어요. 그쵸? 벌써 까먹으셨어요. 그쵸? 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도 보고서 굉장히 놀랐던 게 고민을 정말 많이 했구나. 이 사람이 인스타그램이라는 채널이 어떻게 해야 먹히는구나를 고민을 많이 했구나를 봤어요. 자, 보시면 팔로우 되게 많아요. 지금 6,000명이 넘어요. 자,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올렸냐? 자, 백세주 드시조. 백세주 시조를 올렸어요. 백세주 드시조. 자, 언어유희죠? 자, 무슨 내용이 들어가냐? 자, 인스타를 하겠다고 보고는 하였으나 과연 될까 하는 마음 지우기가 어렵다. 꾸준하자 다짐하나 자신감은 줄어든다. 자, 여러분들 얘기예요. 제 얘기기도 하고. 자, 백세주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두려움이 큽니다만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아까 전에 보셨던 사진하고 요거하고 놓고 봤을 때 느낌이 확 다르죠? 팔로우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생기셨을 수 있어요. 그쵸? 자, 백세주 드시조 시리즈를 만들어요. 그리고 해서 계속 시조 형태로 해서 백세주 관련된 얘기만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자, 보시면은 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얘기를 잘해볼까 하다가 이제 일러스트 작가분하고 협업을 해요. 그래서 만화를 만듭니다. 자, 주류 회사에 다녀서 좋은 점은 하면서 컨텐츠를 만들어요. 자, 일찍 회사에서 뭐 할 수 있다는데 좋지만은 않은 것은 자, 일찍 시작했다 일찍 끝나지 않는다는 거. 자, 직장인 분들 다니시면은 자, 이거 굉장히 공감되실 거예요. 자, 이런 거 보시다 보면 술 한잔 또 땡기잖아요. 그쵸? 자, 근데 마침 백세주 광고를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자, 굉장히 공감되는 얘기죠? 사무실 일찍 나가는 거 굉장히 된다. 자, 백세주 담당자의 사적인 계정이라고 써놨어요. 물론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백세주 광고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를 보셨을 때 팔로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이게 너무 광고성 컨텐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괜찮은 거 같나요? 그쵸? 자, 근데 이거는 사실 이분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쵸?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저는 뭘 할 거냐? 자, 인스타그램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SNS가 아니에요. 마케팅의 채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는 얘기들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아직 제 소개를 안 했죠? 자, 저는 일단 현재 라운지나라는 회사 대표로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스펙들이 좀 있는데 마케팅을 좀 오래 했고 지금도 마케팅 관련돼서도 일을 하고 다른 쪽으로 스타트업 대표로 있는 자,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이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글씨가 이게 폰트가 깨져서 그런지 되게 조그맣게 나오는데 자, 보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강의 목차인데 그 중에서 마케팅 채널로서의 인스타그램 그리고 해시태그 마케팅, 인스타그램 컨텐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 딱 이 부분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은 저희 전체 그 온라인 강의 목차인데 그거를 다 가지고 와서 하려면은 내일 아침까지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2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제일 좋은 걸 전달을 드리고자 해보니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오프라인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라고 했는데 오시기 전에 여기 설문조사 하셨죠? 설문조사 하시면서 질문 혹시 쓰신 분, 안 시킬 거예요. 쓰신 분 손 한 번만 들어볼까요? 한 분밖에 없어. 어떻게 질문이 한 20개 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질문하신 분들이 안 왔어요. 제가 진짜 이렇게 열심히 답변을 다 써왔어요. 네, 근데 안 오셨으니까 이거 넘어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일단은 해볼게요. 자, 마케팅 채널로서의 인스타그램.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한테 인스타그램은
SNS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 일단 그래서 요걸 한번 봐볼 거예요. 주요 지표, 검색 마케팅하고 차이, 뭐 구매 의사 결정에 대해서, 그다음에 컨텐츠는 어떻게 전달되는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사실 2시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가는 부분들은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인스타그램 주요 지표 부분인데요. 자, 국내 사용자 1000만 돌파 17개월 만에 400만이 넘어갔다라고 해서 쭉 나와 있어요. 뭐 사진 자유롭게 찍으셔도 되고요. 자, 2017년 얘기예요. 자, 대한민국 인구가 사실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증가한 나라예요. 400만이라는 숫자가 순식간에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MAU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앱을 사용한 유저를 의미하는데 1000만 명이 넘어갔어요. 자, 우리나라 5천만 정도 되니까 5명 중에 1명은 인스타그램을 사용을 한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증가 추세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꾸준히 늘고 있어요. 자, 다음 건 봐볼까요? 자, 2030 여성의 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턱 및 추격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스타그램 하면은, 자, 여성분들이 월등히 많이 사용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 쫓아와서, 자, 남성 사용자가 48%까지 쫓아왔어요. 여성 사용자가 52%가 됐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엔 반대예요. 남자가 51%고 여자가 49%예요. 요거는 자연 성비하고 거의 똑같아요. 자연적으로 남자가 조금 더 많이 태어나서 51대 49가 자연 성비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근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여성 사용자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보통 제가 이런 SNS 얘기할 때 그 나이트클럽 얘기를 많이 해요. 나이트클럽에 여성 고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면 남자들이 따라가니까, 그쵸? 반대로 남자들만 많아요. 남자분들 들어가지 않아요. 그쵸? 여자분들도 안 들어가요. 그쵸? 자, SNS도 굉장히 비슷해요. 여성 사용자가 먼저 몰리면 남성 사용자는 따라가면서 전체 사용자가 늘어나요. 근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여성 사용자가 더 많다.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다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인스타그램 내가 지금 뛰어들어서 광고 시작하려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아직 성장세요. 성장하는 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쯤 올라타시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뭐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해서 이제 남자는 뭐 페이스북 많이 사용을 하고 여성은 인스타 많이 사용한다 이런 기사들이 올라오는데 뭐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다 많이 사용들 하고 있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에피라고 해서 이제 이 관련해서 이거 조사하는 업체인데요. 보시면 사용자가 가장 많은 SNS가 밴드로 나와요. 이거 굉장히 의외죠. 이거 같은 경우는 조사 기관이나 조사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자, 인스타그램이 요즘에 최근에는 계속 3위 안에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5위권 들어갔다, 와 대단하다 막 이랬었는데 이제 인스타그램 해야겠다 했는데 어떤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보면 1등도 해요. 인스타그램이. SNS 중에서 굉장히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곧 1등까지도 올라갈 거다로 보시면 돼요. 자, 제가 마케팅 컨설팅 일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 인스타그램 마케팅 관련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 이렇게 얘기해요. 사진 한 장, 동영상 15초? 자, 몇 년 전에 이랬죠? 하이퍼링크는 이제 파란 색깔 글씨로 돼서 외부 사이트로 넘어가는 거를 얘기해요. 그리고 구매 전화는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해요. 잘 안 되지 않냐? 아니 15초짜리 사진 한 장 가지고 뭘 전달할 거냐? 라고 말씀을 많이 해요. 근데 많이 바뀌었죠. 자, 캐러셀이라고 해서 모아 올리기가 등장을 했죠. 사진 10장까지 올릴 수 있고 동영상이랑 합쳐서 올릴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하이퍼링크는 이라고 해서 프로필의 홈페이지 부분에만 링크가 걸렸어요. 근데 지금 요즘 쇼핑 태그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쇼핑몰로 넘어갈 수 있는 창구가 생겼어요. 그쵸? 자, 구매 전환은 이라고 해서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릴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 인스타 쇼핑몰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큰 업체들, 자, NHN 고도에서 샷바이가 나왔고요. 다우기술에서 SNS폼이라고 결제 시스템이 들어있는 서비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SNS를 위한 결제 시스템 서비스가 나왔어요. 이 얘기인 즉슨 인스타그램에서 쇼핑몰을 했을 때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팔리니까 판매자들이 많아지고 그 판매자들이 많으니까 그 판매자를 위한 서비스들이 대기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기존에 요거 관련해서 물어봤던 사람들에 대한 답변들이 해결이 됐어요. 이렇단 얘기는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대부분의 마케터들이 이런 이유로 나는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바뀔 거예요.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거, 쇼핑 태그 같은 경우도 외부 사이트로 넘어가는데 이제 곧 결제 시스템 달 거라고 발표가 나왔죠. 자, 지도 기능 같은 경우도 업데이트 될 거다라는 루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자, 오프라인이 됐건 온라인이 됐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스타그램은 SNS로서가 아니라 마케팅 채널로서 점점 발전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검색 마케팅하고의 차이라는 부분이에요. 자, 혹시 여기서 마케팅을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다 현업 종사자분들이거나 혹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죠. 그러다 보면은 대부분 SNS 마케팅을 할 때 비교 대상이 뭐냐면은 검색 마케팅이에요. 특히나 검색 마케팅도 어디 검색일까요? 네이버겠죠? 네. 왜냐면 우리나라 사용자의 70% 이상이 검색 엔진을 네이버를 쓰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검색 마케팅하고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해요. 네이버 파워링크 해놨는데 오늘 매출 나오던데 인스타그램은요? 왜 안 나와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 두 개 채널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접근했을 때 나오는 답변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 두 개가 달라야 되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검색 마케팅 같은 경우에 제가 요즘에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니다 보니까 특히나 덥잖아요. 그래서 린넨 셔츠를 사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남자 린넨 셔츠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검색을 했을 때 그냥 모습만 나와요. 그쵸? 자, 폰 케이스 검색을 하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 비교 검색까지 다 되죠? 바로 클릭 몇 번 하면 구매까지 돼요. 자, 인스타그램에서 폰 케이스 검색하면 어떤 화면 나올까요? 요렇게 나와요. 자, 바로 가격을 볼 수 있나요? 없죠? 구매를 바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쵸? 굉장히 두 개가 차이가 나요. 바로 직관적으로 해서 가격을 볼 수도 없고 비주얼적인 걸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두 개의 채널이 분명히 다른데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계세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실망을 하게 돼요. 자, 홍대 맛집 검색을 해볼까요? 자, 요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아졌어요. 검색하면 지도도 나오고 평가도 나오고 심지어 나한테 맞는 나이대별로 추천까지 해줘요. 그쵸?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쵸? 자, 비주얼만 보고 뭔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요 화면에서는 내가 가격적인 부분으로도 충분히 메리트를 줄 수도 있고 당장 내 위치와 가까운 부분에 있다는 걸 가지고서도 메리트를 줄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 화면에서는 그걸로 메리트를 줄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자, 네이버 모바일에서 홍대 맛집 검색하죠? 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자, 지도 바로 나오고 위치 바로 나와요. 그리고 들어가 봤을 때 메뉴가 어떤지, 상세적인 메뉴랑 가격이랑 어떤 연령대가 많이 하는지 전화 바로 걸 수 있고 지도로 넘어가고 다 가능해요. 근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검색했을 때 순수하게 비주얼만 나와요. 자, 우리 가게가 비주얼적으로 너무 떨어져. 정말 맛있는데 어떻게 사진을 찍어도 너무 안 이쁘게 나와. 그러면 비주얼로 승부를 보는 인스타그램에 접근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쵸? 그러면 방법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 아까 백세주 하시는 분들처럼 스토리텔링을 하는 형태로 간다거나 아니면 우리 가게의 사장님을 퍼스널 브랜딩을 해서 우리 가게 사장님을 좀 홍보를 한다던가 방법을 바꿔야 돼요. 만약에 네이버라 그러면 비주얼적으로 딸리면 가격적인 부분으로 승부를 할 수도 있어요. 그쵸? 남들 가격에서 전체적으로 5,000원에 파는데 나는 3,000원에 판다. 이걸 강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우리 집 가게가 오래됐다라는 거를 블로그 포스팅으로 길게 써놓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비주얼로 승부를 봐야 돼요. 맨 처음에 나오는 그 부분의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컨텐츠 싸움이 시작돼요. 근데 이 컨텐츠 싸움에 대한 부분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검색 광고에서 돈 주고 맨 1등 띄워놓으면 장사가 잘 되던 건 검색 마케팅에서는 그게 가능하니까. 근데 돈 주고서 1등에 띄워놓을 수도 없을 뿐더러 돈 주고 1등에 띄워놓는다고 해도 비주얼이 딸리면 사람들이 클릭해보지 않고 검색하지 않아요. 자, 이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그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컨텐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래서 내가 컨텐츠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서 컨텐츠로 해서 클릭하게 만든 다음에 위쪽에 지도도 있어요. 그래서 지도 누르면 바로 앱으로 연결해가지고서 네이버 지도로 넘어가서 할 수 있는 형태로. 원래 예전에 이 기능도 없었어요, 사실은. 지도 자체도 구글 지도로만 넘어가게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요즘엔 네이버 지도로 바로 넘어가서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바뀌었습니다. 자, 구매 의사 결정 단계로 본 인스타그램이에요. 자, 검색 마케팅이랑 비교를 하는 부분의 좀 연장선이에요. 구매 의사 결정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네.
다들 들어보셨죠? 다들 아시는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사람이 뭔가 구매를 할 때 먼저 문제를 인식해요. 자, 보시면은, 자, 신발이 낡았어요. 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보를 탐색을 합니다. 원래 이게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직접 발품을 팔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몇 가지 대안들을 놓고서 대안을 평가를 해요. 그리고 나서 구매를 하죠. 구매를 한 다음에 뭘 하냐? 자, 구매 후 행동 평가를 해요. 내가 이 신발을 잘 샀구나, 잘못 샀구나, 이런 얘기들을 생각을 해요. 자, 보시면, 자, 문제 인식을 했어요. 자, 런닝화 검색을 하죠. 자, 정보 탐색을 해요. 근데 바로 대안 평가하고 구매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검색 마케팅이에요. 그쵸?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후기 쓰죠. 그쵸? 후기 쓰죠. 맨 마지막 단계까지 같이 이루어져요. 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 인스타그램 보다가 신발이 보였어요. 너무 이뻐요. 그쵸? 문제 인식 단계를 건드립니다. 자, 이게 조금 더 나아가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롱패딩 같은 경우가 특히나 많이 그래요. 자, 혹시 이 중에 자기가 겨울을 버틸 수 있는 옷이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혹시 있으세요? 아, 있으면 사드리려고 했는데 없네. 자, 그쵸? 다들 겨울을 날 옷은 하나씩은 다 있어요. 문제는 없어요. 그쵸? 근데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내 친구가 혹은 어떤 셀럽이 롱패딩을 입었어. 너무 이뻐. 거기다 심지어 따뜻하대요. 포근하대. 이거 입고 있으면 집안에 이불에 있는 것 같대.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자, 다른 부분이 아니라 바로 이 문제 인식 단계를 건드리는 거예요. 없던 니즈가 새로 생겨요. 롱패딩이 필요가 없어서. 왜냐면 난 겨울 외투가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롱패딩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구매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구매라는 거를 또 인스타그램에 올려요. 왜냐면 인스타그램 보고 사서 나도 올려야 되니까. 내 친구가 산 거 하고 나도 올려서 해놔야 되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자, 원래 이렇게 이루어지죠? 순서가. 자, 내 구매 후 행동, 이게 후기가 돼서 요렇게 넘어가요. 다른 사람한테. 자, 요걸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또 사요. 계속 도는 거예요. 선순환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자, 누군가는 구매 후 행동을 한 건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문제 인식 단계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검색 마케팅에서는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검색 마케팅은 이미 문제 인식을 해야지 검색을 해요. 그쵸?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만들어줘요. 자, 이 말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문제를 만들어줘요. 없던 니즈가 생겨요. 자, 여러분들 뭐 요즘에 뭔가 결핍한 상황이 있는 사람은 사실 잘 없어요. 그쵸? 근데 인스타그램 하다 보면 결핍이 생겨요. 갖고 싶은 게 계속 생기고 지름신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런 식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 재화, 서비스 등이 남들에게 뭔가 문제의식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결핍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인스타그램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 부분을 내가 건드려줘야겠구나를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컨텐츠적으로,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부분을 건드릴 수도 있어요. 해시태그 검색을 통해서도 요즘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쵸? 자, 그러려면 사실은 이 해시태그를 잘 알아야 돼요. 그쵸? 사진 하나 찍으시고요. 자, 그래서, 자, 그럼 인스타그램에서 내 컨텐츠는 어떻게 전달되는가? 굉장히 간단하게 써놨어요. 딱 한 장표 하나예요. 크게 두 가지예요. 내 계정이랑 타인 계정이에요. 뭐, 물론 여기에 플러스로 계정 없이 인스타그램 스폰서 광고를 하는 게 가능해요. 페이스북 아이디만 가지고. 그거는 좀 논외로 치고 크게 두 가지요. 내 계정이랑 타인 계정. 내 계정의 사진을 올릴 것이냐, 남의 계정의 사진을 올릴 것이냐. 자, 내 계정의 팔로워들에게 전달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내가 해시태그를 달아서 그 해시태그를 통해서 전달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폰서 광고, 내 계정을 통해서 스폰서 광고를 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둘러보기에 노출이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타인 계정은 인플루언서 마케팅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마케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체험단, 인스타그램 체험단, 그러니까 재화나 상품 서비스를 체험을 하고 그걸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조건으로 무료로 체험을 하는 체험단 마케팅, 인스타그램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 인스타워시라는 게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이건? 혹시 들어보신 분 있어요? 질문 안 시킬게요. 와, 성공했어. 아, 들어보셨어요? 아, 한 명 있다. 아쉽다. 아무도 몰랐어야지 제가 딱 알려드리는 기쁨이 딱 있었을 텐데, 아, 굉장히 눈치가
사실 장난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를 가지고서 이렇게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인스타워치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해시태그 마케팅. 자, 요 앞에서 보시면은, 자, 해시태그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사실은 인스타그램 마케팅의 제일 꽃은 해시태그 마케팅이에요. 자, 페이스북 마케팅의 가장 꽃은 픽셀이라고들 하죠. 그쵸? 자, 네이버 마케팅, 네이버 검색 마케팅의 꽃은 검색어예요. 그쵸? 인스타그램 마케팅의 꽃은 컨텐츠하고 해시태그예요. 자,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자, 음식점이 있어요. 음식점이 있는데, 자, 거기가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음식이 맛이 없어요.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되겠죠. 음식의 맛은 컨텐츠예요. 인스타그램에서. 그럼 가게가 정말 맛있어요. 근데 독도에 있어요.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되겠죠. 강남역 한복판에 있어요. 장사가 잘 되겠죠. 자, 해시태그는 가게에서 입지와 같은 존재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고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음식 맛은 컨텐츠를 가지고서 하고 우리의 입지는 해시태그를 통해서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그 해시태그를 어떻게 하면은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해시태그란, 자, 해시태그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자, 뭐 이렇게 쭉 써 있어요. 근데 뭐 크게 어렵게 아니고, 인스타그램에서 샵으로 붙어서 파란 색깔 글씨로 나오는 거 있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샵 해서 내는데, 자, 0개에서부터 최대 30개까지 사용 가능, 본문 또는 댓글에 사용 가능, 해시태그를 통해서 검색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어떤 분이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혹시 여기 계실진 모르겠어요. 해시태그 30개 다 쓰면 안 좋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신 분 혹시 계시나요? 안 계세요? 질문을 하고 안 오셨네? 자, 그래서 답변을 드릴 거예요. 해시태그는 몇 개를 쓰는 게 가장 좋을까요? 5개 정도. 그쵸. 5개. 제가 생각하고 있던, 제가 드리려고 했던 답변이랑 굉장히 일치해요. 저는 사실 5개에서 11개 정도로 말씀을 드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대한 실험을 하는 게 굉장히 조금 낯설어요. 근데 외국 포럼들 같은 거 보면은 팔로워 1000명의 아이디 여러 개 놓고서 거기다 해시태그 1개 써놓고 2개 써놓고 30개까지 해가지고서 게시물을 올린 다음에 어떤 게 더 도달이 좋은지 반응이 좋은지를 테스트를 해요. 그렇게 테스트를 했을 때 11개일 때 가장 좋다라는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설처럼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게 유명 커뮤니티에 소개가 되고 하면서 약간 정설처럼 부서져서 어떤 강사는 11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무조건 11개 쓰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경험상 해봤을 때 5개에서 12개 정도 썼을 때가 가장 도달이라던가 좋아요라던가 이런 부분이 제일 좋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팔로워가 많은 계정, 적은 계정 여러 개 섞어봤는데 5개에서 11개, 12개 정도가 가장 좋다. 이건 경험적인 부분이라 사실 뭐 데이터로 정확하게 몇 개가 늘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추천을 드리는 건 5개에서 12개 사이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본문이랑 댓글에 사용을 할 수 있는데 2개의 차이는 크게 없어요. 차이는 크게 없어요. 효과적인 차이도 없고 도달적인 차이도 크게는 없는데 좀 깔끔하게 쓰시려면은 댓글에 쓰시는 건데 개인적으로 약간 느낌적인 부분으로는 본문에 쓰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좋았다. 뭐 이론적으로는 동일한데 느낌적으로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 느낌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파란 색깔로 해서 이렇게 해시태그 이렇게 써있죠. 자, 보시면 제가 해시태그는 여러분들한테 도구예요. 자, 글씨가 좀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자,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예요. 그쵸? 원래 인스타그램은 내 팔로워 것만 볼 수 있는 거였는데 검색을 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쵸? 그리고 팔로워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게시물을 전달하는 도구예요. 그리고 내가 타겟 사용자를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예요. 고객이 그리고 내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예요. 자, 여기서 다른 거는 좀 검색어랑 굉장히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목을 해주셔요. 좀 달라요. 내가 타겟 사용자를 찾아갈 수 있다. 먼저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SNS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먼저 팔로워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게시물을 전달하는 도구. 자, 고객이 찾는 태그예요. 그쵸? 자, 보시면은 뭐 홍대 맛집 선색하양 뭐 이렇게 써놨는데 태그 노출을 통해서 컨텐츠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쵸? 설명 다 드릴 거예요. 자, 내가 타겟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고객을 찾을 태그 이렇게 2개를 나눠봤어요. 자, 태그 검색을 통해서 관심 있는 사용자를 찾는 것이 가능하다. 자, 찾아서 뭔가를 해야겠죠? 자, 타겟 사용자를 먼저 찾아가 다가가는 것이 가능하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고객에 대해 정보를 볼 수 있다. 업체명 또는 서비스 검색해가지고 이걸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보시면은 다이소 같은 거 검색하면 다이소에 있는 물건들 쭉 나오죠? 업체명으로 이니스프리 검색하면 이니스프리 화장품 쓰는 사람들 나와요. 그쵸? 이디야 커피 가면 이디야 커피에 지금 메뉴가 어떤 게 있는지, 이 사람들은 어떤 걸 마시는지 이런 게 나와요. 그쵸? 심지어, 자, 보시면은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핫한 부분들이요. 자, 보시면은 해시태그에 업체명이거든요. 자, 10,000개가 다 넘어가요. 자, 인스타그램에서 샵 업체명이 인스타그램 자체에서 유명도로 인식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왔는데 이 앞에 롯데리아는 너무 좀 흔하네요. 자, 뭐 ABC 식당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식당을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ABC 식당 해시태그를 검색해봤어요. 근데 게시물이 몇만 개가 있어요. 이 집 맛집이구나 싶겠죠? 게시물이 1개 있는 것과 10개 있는 것, 100개 있는 것, 1000개 있는 것, 느낌이 다 달라져요. 그쵸? 이거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 체험단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 뭐, 이거는 조금 깊게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자. 그래서 해시태그 발굴 부분에서 제가 아까 전에 고객이 나를 찾는 도구와 내가 고객이 찾는 도구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사실은 이것만 딱 놓고 보면 이게 무슨 소리야 싶으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 고객이 나를 찾는 도구는 고객이 많이 검색할 해시태그예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고객을 찾을 도구는 고객이 많이 사용할 해시태그예요. 자, 고객이 많이 찾을 거냐, 많이 사용할 것이냐를 놓고 보셔야 돼요. 어려워요. 그쵸? 어렵죠?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쵸? 그럴 것 같아서 자, 만약 자, if 자, 내가 애견 미용샵을 운영한다면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애견 미용샵 사장님이세요. 자,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자, 고객이 많이 검색할 해시태그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애견 미용을 하세요. 그쵸?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쵸? 자, 강아지 미용, 애견 미용, 곰돌이 컷, 그 다음에 포메 미용, 이런 태그들을 고객들이 많이 검색을 하겠죠. 왜냐면 내가 강아지 미용을 시키려고 찾아봐야 되니까. 그쵸? 여기까지 이해 안 가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혹시 있으시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없으시죠? 자, 그럼 반대로 내가 고객을 찾아야 돼요. 내가 고객을 찾아. 인스타그램에서 우리 고객을 찾을 거예요. 무슨 태그를 검색하면 될까요? 자, 일단은 우리 고객님은 강아지가 있어야 돼요. 그쵸? 강아지랑 같이 살아야 돼요. 그쵸? 강아지가 없는데 강아지 미용하러 오시지 않아요. 자기 머리 깎아달라고 강아지 애견 미용샵에 오지 않아요. 그쵸? 자, 그래서 샵 강아지라는 해시태그를 검색을 해봐요. 그쵸? 자, 반려견이라는 태그도 있어요. 자, 견스타그램, 포메라니안 등등의 태그들이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이런 해시태그를 검색을 했어요. 뭘 해야 될까요? 가서 이 사람들한테 내 존재를 알려야 돼요. 그쵸? 자, 요 앞전에 있던 태그들. 자, 보시면은 강아지 미용, 애견 미용, 곰돌이컷, 포메 미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해시태그를 달아서 내 게시물을 여기다 노출을 시키면 돼요. 그쵸? 그러면 사람들이 볼 거예요. 그쵸? 반대로 이쪽에서는 제가 가서 뭘 해야 될까요? 제 존재를 알리려면 뭘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인스타그램에서. 가서 좋아요라도 좀 눌러주고 강아지 귀엽다고 댓글도 달아주고 이 사람 왠지 우리 동네에 사는구나. 그럼 우리 가게에 올 수 있겠구나. 먼저 팔로잉도 걸어서 이 사람한테 내 존재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내 존재를 알려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내 계정에 들어와 볼 확률이 높아져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들어와요. 먼저 들어가서, 그러니까 전단지 뿌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인스타그램 내에서. 가서 먼저 이 사람한테 가서 좋아요도 눌러주고 댓글도 달고, 강아지 귀엽네요. 곰돌이 컷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등등을 하면은, 누가 나한테 댓글 달았네. 처음 보는 사람이네. 뭐지? 들어가 볼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안에 있는 컨텐츠가 이 사람들을 매혹시키냐, 못 매혹시키느냐. 에 따라서 구매를 하느냐 안 하느냐, 방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 더 해볼까요? 만약 내가 홍대에서 파스타 가게를 운영을 한다면 졸리시죠? 네, 여러분 목소리를 좀 내면은 좀 괜찮아져요. 식사는 하셨어요 혹시? 네. 제가 가끔 이 시간에 강의를 하면은 이제부터 먹을 게 나올 거예요. 파스타집이니까 이런 거 나오면은 막 사람들 가끔 막 씨발 이래요. 배고픈데 자꾸 먹을 게 나온대요. 원래는 삼겹살이었는데 삼겹살보다는 파스타가 조금 덜 식욕이 땡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시간에 삼겹살 사진 나오잖아요. 그럼 다들 갑자기 사람들이 입 꿀떡꿀떡해요. 막 침 고여가지고. 자, 여러분들 자 상상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홍대의 파스타 가게 사장님이세요. 자, 고객이 많이 검색할 해시태그예요. 무슨 해시태그를 검색할까요? 홍대에 파스타를 먹는 사람들이요. 뭐를 검색해야지 내가 거기에 노출이 돼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 가게로 파스타를 먹으러 올까요? 조금만 크게 얘기를 해주세요. 좀 잡아먹지 않아요. 그쵸? 자, 홍대 파스타요. 그쵸? 제일 직관적이잖아요. 홍대 가서 파스타 먹고 싶으면 홍대 파스타 검색하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자, 연남동 파스타. 자, 홍대랑 연남동이랑 되게 붙어 있는 거 아시죠? 홍대랑 연남동이랑 되게 걸어가면 한 20분 안쪽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되게 가까워요. 자, 연남동 데이트. 연남동에서 데이트하는 사람들이 홍대까지 와서 파스타 당연히 먹겠죠? 자, 연남동 핫플. 핫플은 여기서 핫플레이스의 줄임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런 해시태그들을 검색을 하고 여기에 검색했을 때 되게 맛있어 보이는 혹은 되게 비주얼적으로 이쁜 내가 여자친구랑 혹은 내가 남자친구랑 가면은 굉장히 좋겠구나 싶은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가겠죠? 그쵸? 자, 그럼 반대로 내가 파스타 가게 사장님이에요. 어떤 사람들한테 가서 영업을 해야 될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홍대에 자주 오거나 홍대에 있거나 홍대 근처에 살아야 돼요. 그쵸? 홍대생이면 더 좋겠죠? 홍대라는 해시태그가 있어요. 그쵸? 또 뭐 있을까요? 홍대 입구. 자, 그리고 연트럴파크. 자, 연남동에 있는 공원을 연트럴파크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연남동 데이트. 이런 해시태그들을 검색을 해서 여기에 게시물을 올린 사람들한테 가서 마찬가지로 나를 알리는 거예요. 자, 데이트하는 사진이 있어요.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세요. 우리 가게에 오시면은 뭐 음료수 서비스 드릴게요. 가겠죠? 자, 굉장히 어렵지 않으면서 고객을 나한테 오게 할 수 있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용할 해시태그와 고객이 사용할 해시태그를 잘 분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사실은 온라인 강의할 때는 이걸 가지고 1시간 반을 얘기해요. 1시간 반 동안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드리는데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런 해시태그들을 발굴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그냥 단순히 홍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겠구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해시태그 검색을 하시면 여기 있는 부분들을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핸드폰에 인스타그램 다 깔려 있으시죠? 혹시 없으신 분 있으세요? 있다고 하세요. 그냥 있다고 하시고 있다고 치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홍대라고 한번 검색해볼까요?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홍대 한번 검색해볼게요. 혹시 할 줄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거는? 자, 홍대 검색했는데, 자, 보시면은 게시물 몇 개 있다. 그 밑에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여기에. 자, 관련 항목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관련 항목까지 다 보셨나요? 자, 거기에 보시면은 아마 홍대 입구라고 써 있나요, 거기에? 홍대 쳤을 때? 관련 항목에? 그리고 그 옆에 연트럴파크 있나요? 그 옆에 뭐 있죠? 지금 화면은 제가 볼 수가 없어서 그래요. 좀 읽어주실래요? 강남이 있어요. 가로수길, 네. 그쵸. 자, 보시면은, 자, 관련 항목이 나와 있어요. 관련 항목은 어떤 게 뜬다라고 인스타그램에서 명확하게 말해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자, 연관 검색어도 네이버에서 어떻게 뜬다라고 말해준 적 한 번도 없죠. 자,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뭔가 연관이 있으니까 연관 검색어가 떴겠죠. 자, 관련 항목도 마찬가지로 관련이 있으니까 뜰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추측하기로는, 제가 여태까지 마케터로 일하면서 경험상으로 미루어 보기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는, 자, 연남동 데이트하고 해시태그는 여러 개 쓸 수 있겠죠? 자, 연남동 데이트와 같이 쓰는 해시태그들을 모아놓고 많이 사용된 것들을 올려줄 거예요. 그쵸? 굉장히 합리적이죠? 너무 이상하다 싶으면 말씀해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연남동 데이트를 검색한 다음에 검색하거나 혹은 이전에 검색했던 해시태그들을 보여줄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는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연남동 데이트 검색하고 연남동 핫플레이스를 검색하고 검색하는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그쵸? 그런 식으로 관련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뜨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자주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가 중요하게 홍대 파스타면은, 홍대에서 파스타 가게라면, 홍대 파스타라는 태그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태그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거를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다른 걸로 바뀌어요. 자, 이번 연도 6월에는 이렇게 정리가 돼 있구나. 그 다음 달이 되면 또 바뀌어요. 정리를 해놓고 엑셀 파일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이게 1년차리로 해서 데이터가 쭉 쌓이잖아요.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발생이 돼요. 자, 홍대 파스타라고 쳤는데, 자, 여름이 되면은 랍스타 파스타라는 게 떠요. 자,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매운 파스타가 떠요. 시계열적으로 봤을 때 뜰 수 있는 것들이 예측이 돼요. 당장 다음 달이 됐을 때, 작년도 걸 봤을 때 다음 달에는 이런 해시태그가 연관 태그로 뜨겠구나를 내가 예측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이 예측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는 내가 그 시즌에 맞춰서 신메뉴를 출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컨텐츠를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체험단을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체험단한테 제공을 해주는 메뉴를 시즌에 맞춰서 제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옷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또 더 심해져요. 자, 롱패딩 같은 경우에는 몇 월 달에 살까요를 검색을 고민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네이버에서 검색 추이를 보는 건데, 자, 인스타그램에서 여름 옷이라고 쳤을 때 그 밑에 뜨는 게 어떤 관련 항목이 뜨는지, 작년엔 어떤 게 떴는지, 올해는 어떤 게 떴는지를 보면 내년에 당장 다음 달엔 어떤 게 뜰지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거기에 맞는 신제품을 준비할 수가 있어져요. 온라인으로 가도 마찬가지고요. 오프라인인 경우는 더 심해질 거고요. 그다음에 뭐 좀 유행에 민감한 뭐 패션이라던가 뭐 코스메틱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간다면 더 심해질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데이터로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귀찮아요. 그쵸? 그리고 이거는 마케터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 인하우스 마케터면은 가능해요. 인하우스 마케터. 그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가능해요. 근데 저처럼 외부 대행을 해준다거나 컨설팅을 해준다거나 하면은 이게 사실은 불가능해요. 왜냐면, 제 예를 하나 실제 있었던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핸드폰 케이스 하는 업체 컨설팅을 제가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저기 그 NHN 고도몰에서 이렇게 이벤트 같은 걸로 해서 이제 그분을 좀 장기 컨텐츠를 만들겠다고 해서 컨설팅을 좀 길게 해드렸는데, 키워드를 찾아드리는 얘기들을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검색량이라던가 경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키워드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삼성 핸드폰 케이스라던가 뭐 예를 들면 S8 케이스, 그다음에 뭐 아이폰 7 케이스 이런 거는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차라리 그럼 경쟁이 별로 없는 LG폰 케이스 쪽으로 해서 체험단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노출을 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무슨 대답을 했냐.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었거든요. 경쟁이 적고 적은 비용으로 노출을 할 수 있는 키워드들에 대해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쪽 업체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체 핸드폰 케이스 판매량의 70%가 아이폰이에요. 그리고 25%가 갤럭시예요. 갤럭시 메인폰. 그리고 나머지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 다 해서 실제로 LG폰이 나가는 건 2%예요. 근데 저는 LG폰 케이스를 잡자고 얘기를 했어요. 이쪽에다 광고비를 쓰자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추천을 했지만 실제 업체에서는 소용이 있었을까요? 없죠. 이게 마케터의 한계인 거예요. 해시태그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홍대 파스타, 유리하겠는데? 관련 항목이 있는 거 쭉 써놨는데? 이거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제 필드에서 활동을 하고 실제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이거는 마케터들, 대행사들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어떤 포지션에 계신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대표님이실 수도 있고 인하우스 마케터일 수 있고 아니면 저처럼 대행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쵸? 만약에 인하우스 마케터이시거나 대표님이시라면 직접 이거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근거로 광고 플랜을 짜셔야 돼요. 자, 내가 사용할 해시태그는 내가 관리를 직접 할 수 있어야 되고 예측을 하고 데이터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굉장히 큰 무기가 되실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네네. 관련 항목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관련 항목이 없으려면은 해시태그가 10,000개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보통 한 10,000개 정도부터는 대부분 있고요. 그리고 막 한 200개, 300개 있는 경우에도 관련 항목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마 상업적으로, 마케팅적으로 활용을 하실 정도의 태그는 저는 보통 10,000건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물론 정말 소규모 태그들을 잡아서 효과적일 수 있는데 대부분 마케팅적으로 사용을 하는 해시태그들은 관련 항목이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 질문 있으세요? 네. 네. 아까 그 말씀하신 것이 이제
관련 예를 들어 이번 달에 관련 항목을 보고 또 다음 달에 관련 항목을 보고 이제 이렇게 매달 푸시로 관련 항목을 봐주면 이제 다 내년에는 이제 그 예측이 되고 있다. 네네. 그런 이제 얘기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뭐 무조건 작년 7월에 나온 게 올해 7월에 다시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 나올 수 있겠구나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굉장히 클 수 있어요.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다음에는 이제 한 요 정도 나올 수 있겠구나 예측을 한 다음에 이제 또 거기에 맞는 그런 제품들을 개발하거나 이제 그런 그쵸. 유용할 네네. 컨텐츠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하시거나 메뉴를 만드실 수도 있고 제품을 만드실 수도 있고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또 뭐 더 질문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중간에 제 말 끊고서 뭐 저 이거 궁금해요 하셔도 돼요.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해시태그 분석 사이트를 알려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스타태그라는 사이트인데 저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사이트예요. 보시면 밑에 주소도 써져 있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유료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무료로 사용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뭐 하는 데냐면은요, 검색을 하면은 자, 누적 게시물이 몇 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인기 게시물에 올라가는 평균 좋아요가 몇 개나 걸리는지, 그 다음에 뭐 유지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뭐 그 다음에 생산지수랑 반응지수, 트렌드지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들어가서 하나씩 눌러보시면은 쭉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유료로 전환을 하면 이런 게 나와요. 뭐 데이터 차트 변화라던가, 그 다음에 비교라던가 이런 건 유료로 하는 건데 뭐 한 달에 10,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꼭 유료로 전환은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무료로도 이 앞전 거는 보실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보시면은 하나의 해시태그 홍대 파스타를 검색을 하면 그 밑에 추천 관련된 해시태그들을 추천을 해줘요. 홍대 파스타 맛집, 홍대 파스타 추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해시태그들을 추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무료인 부분만 쓰시더라도 좋으니까 체크를 해놓으시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아까 꽂힌 해시태그랑 컨텐츠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콘텐츠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두 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자, 보시면은, 자, 톤앤매너랑 인스타워시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아까 인스타워시는 한 분 딱 들어보셨다고 그랬죠. 톤앤매너라는 단어는 꼭 인스타그램이 아니더라도 많이 쓰죠. 혹시 들어보신 분, 내가 이게 뭔지 안다? 안 물어볼게요. 손만 한번 들어봐. 뭐라 안 할게요. 역시 좀 있어요. 그쵸?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톤앤매너 하기 전에 요건 사진 하나 찍으세요. 인스타그램 컨텐츠 사이즈예요. 글씨 안 보이나요, 혹시? 큰일 났네. 그러면은 제가 제가 보통 강의를 하면은 오픈 채팅방을 열어요. 일주일 동안만 딱 열어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질의응답을 받고요. 그리고 나서 다 강퇴시킨 다음에 저도 나가요. 왜 그러냐면은 일주일이 지날 때까지 질문을 안 하시면은 그 이후에 사실 질문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만든 사람이라 나가지도 못해요. 만든 사람이라 나가지도 못하는데 한두 명 남아있어도 나가지는 못하고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일주일 동안만 질문을 딱 받고 다 내보내고 저도 나가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오픈 채팅 다들 들어갈 줄 아시나요? 모르세요? 제가 이따가 이제 담당자분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참가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비밀번호가 있어요. 비밀번호는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자, 비밀번호 여기 건물 이름이요. YMCA.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따가 그 카톡방에다가 요거는 이미지를 보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딱 일주일만 할 거예요. 딱 일주일 있다가 자, 오늘 몇 시에 문 닫습니다라고 말해드리고 자, 순서대로 강퇴 다 한 다음에 저도 나갈 거예요. 일주일 동안은 저한테 질문을 막 하세요. 제가 답변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끼리 답변하셔도 되고 제가 답변 드릴 수도 있고 근데 웬만하면은 답변을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궁금하신 거 다 물어보시면 돼요. 자, 인스타그램 사이즈 관련해서는 이렇게 뭐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보내드리면 되고요. 자, 톤앤매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톤앤매너. 자, 톤이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봤고 매너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쵸? 그 두 개가 합쳐졌을 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자, 보시면 톤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자, 전체에서 느껴지는 색조, 뭐 음조, 뭐 이런 단어예요. 그리고 매너 같은 경우에는 행동하는 방식이나 태도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럼 그 두 개가 합쳐지면 뭐냐? 이거를 사실은
단어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 뭐로 할까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전체적인 하나의 컨셉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전체적인 하나의 컨셉이요. 자, 말로 하면은 절대 설명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진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톤 앤 매너가 좋은 계정을 몇 개 보여드릴 거예요. 자, 혹시 무슨 계정인지 아시나요? 인스타그램 마케팅 하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건데, 다니엘 웰링턴이라는 시계 업체예요. 보시면은, 자, 이 전체의 사진들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알 것 같으세요? 네, 시계를 차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직접 대놓고 광고를 하진 않는데 시계를 차고 있어요. 자, 되게 이쁘죠? 사진 전체적으로 느낌이 되게 비슷하죠? 세 줄 돼 있어요. 여긴 무슨 계정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니스프리예요.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굉장히 크게 매장이 있죠? 그러면서 이니스프리 그린이라는 형태로 해서 캠페인도 하고, 이니스프리는 제주도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담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을 계속 올려요. 전체적으로 사진의 느낌이 되게 비슷해요. 톤이 비슷하다 그러죠. 이런 계정들을 보고서 톤 앤 매너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 더 볼까요? 자, 보시면은 사진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브랜드 계정이에요. 보시면은 인생샷 잘 나오는 법, 그다음에 모델 포즈 꿀팁 해가지고서 정보성 컨텐츠를 주되 전체적으로 글씨체 똑같은 거 맞추고 사진이랑 텍스트랑 잘 배열해서 전체적으로 느낌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쵸? 자, 하나 더 봐볼까요? 보통 이 사진을 딱 꺼내면은 오! 라는 반응이 딱 나오는데 다시 해볼까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그쵸. 엄청 이쁘죠? 제가 이제 마케팅 관련해서 커뮤니티 단톡방들에서 얘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자기 계정을 되게 쑥스럽게 어떻게 하다가 얘기를 했는데 너무 이뻐서 제가 허락을 받고 가져왔어요. 보시면은 뭐 길가 사진이고 바다 사진이고 여긴 강아지 사진이고 골목 사진이고 전체적으로 다 다른 곳을 찍었어요. 근데 같은 느낌으로 사진을 편집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딱 놓고 봤을 때 이질감이 없죠. 이게 톤 앤 매너예요. 이게 톤 앤 매너예요. 자, 그럼 이 톤 앤 매너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쵸? 저보고 이거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거 진짜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들을 느꼈고 어떻게 하면 이런 톤 앤 매너를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방법을 조금 찾았어요. 비교적 쉽게 만드는 거. 쉽게가 아니라 비교적. 맨땅 헤딩을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자, 보시면 일자형 구성, 그 다음에 X자형 구성이에요. 글씨가 폰트가 깨져가지고 그 다음에 369 스퀘어 구성 써놨고, 컨텐츠의 통일성 유지, 같은 유지의 필터 사용, 그 다음에 색깔톤 사용 이렇게 써놨는데 뭐 찍으셔도 되고 자, 보시면 일자형 구성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계정 중에서 요걸 이렇게 해서 톤 앤 매너를 만든 계정이 있었어요. 혹시 네, 그쵸? 똑똑하신데? 자, 이니스프리요. 자, 이니스프리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일자로 해서 3개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계속 올렸어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3개씩 만들어 놓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같은 색깔, 같은 색감으로 해서 3개씩 올려놓으면은 톤 앤 매너가 비교적 쉽게 만들어져요. 딱 봤을 때 이질감이 없고 되게 있어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컨텐츠를 계속 3장씩 올려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다 갑자기 빨간 색깔 사진 딱 올리면은 틱틱틱 깨져요. 이게 이 스퀘어가 깨져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계정에 사진을 3개씩 올려야 된다라는 단점이 생겨요. 그쵸? 자, 보시면은 에뛰드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3개씩 올려놨죠. 되게 많은 계정들이 이 3개의 일자형 구조를 많이들 사용을 해요. 왜냐면은 편하고 3개를 올리고 하면은 여기 3개만 갖고 나머지 여기끼리만 같으면 돼요. 요렇게만 갖고 요렇게만 갖고 요렇게만 같으면 이렇게 줄끼리는 서로 달라도 톤 앤 매너가 형성이 돼요. 그쵸?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를 하나만 올리고 싶다 이러면은 되게 짜증나죠. 그쵸? 제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서 톤 앤 매너를 맞춰놨던 계정이 있는데 그 계정 거의 대리님, 윤대리님이라고 있어요. 어느 업체인지는 말씀 안 돼. 실명을 말씀드리지 않을 건데 꼭 이벤트 한다고 게시물 하나 올려달래요. 몇 월 며칠부터 세일한다고. 너무 짜증나요. 톤 앤 매너 다 만들어놨는데 그거 하나만 올려달래요. 그럼 전 어떻게 하냐? 그거를 3장으로 만들어서 올려요. 어거지로 3장을 만들어서 올려가지고 톤 앤 매너를 억지로 맞춰놔요. 자,
지금 보시면 인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팔로워 300K 됐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놨어요. 보시면 여기는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게 심지어 이건 동영상이야 다. 동영상인데 썸네일만 가지고 맞춰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는 사진을 한 번에 3개씩 만들긴 좀 힘든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장씩 올렸을 때도 톤 앤 매너가 깨지지 않을... 네. 이게 원칙적으로라기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게시물을 도달시키려면 사실은 연속적으로 올리는 게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올리면 단점이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 팔로워분들이 여러분들의 계정에 들어와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내 홈피드에서 보잖아요. 홈피드에서 보면은 똑같은 비슷해 보이는 사진 3장이 이렇게 도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단점이 생길 수 있어서 사실은 시간 텀을 뭐 1시간이라던가 2시간 정도 이렇게 텀을 두고서 올려주시는 게 도달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좋을 수 있는데 그 텀 동안에는 이 톤 앤 매너가 좀 깨질 수 있다는 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3장을 올리는 거에 대한 좀 부담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긴 해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이에요. 나는 어떻게든 우리 톤 앤 매너를 절대 깨지 않을 거야. 3초 안에 다 올릴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조금 깨지더라도 도달률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3장을 올릴 거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3개씩 올렸을 때 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사진이 이상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피드에서 봤을 때 내 프로필을 들어왔을 때가 아니라 그냥 인스타그램 피드에서 봤을 때 이상하지 않으려면 이거 보시면 하나만 놓고 봐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아요. 그쵸? 자, 이쪽에서 보더라도 하나씩만 놓고 봤을 때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3개가 통일감이 있게 만들어줘야 사실은 큰 의미가 있어져요. 그리고 올리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도달만 놓고 봤을 때는 텀을 두고 올리시는 게 좋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빨리 올리는 게 톤 앤 매너를 유지하는 데는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선택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사실은 X자형 구성이에요. X자형 구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요거 순서 보시면은 뭐 차이 좀 아시겠어요? 순서 눈에가 딱 보이나요? 배경을 보시면 돼요. 배경이 흑백이냐 칼라냐예요. 사진 뒷배경이. 자,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은 자, 제 개인 계정도 사실은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보시면은 컬러 흑백, 컬러 흑백, 컬러 흑백, 컬러 흑백으로 올려놨어요. 잘 안 보이죠? 좀 화질이 좀 떨어져서 보시면 컬러 흑백으로 올려놨는데 이렇게 올리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사진을 하나만 올려도 톤 앤 매너가 깨지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흑백 배경이고 컬러 배경이죠. 이 다음에 뭘 올려야 될까? 저는 사진을 컬러를 올리면 되겠죠. 그럼 컬러 흑백 해서 똑같이 X자형 구성은 유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장씩 컨텐츠를 올려도 내가 톤 앤 매너를 깨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약간 올리기가 조금 힘들죠. 매번 순서대로 올려야 된다는 단점은 있어요. 그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랑 텍스트로 해가지고서 조금 더 톤 앤 매너를 이쁘게 맞춰놨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스퀘어 구성이라고 해서 인스타그램에서 보시면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사진 9장 해가지고 나눠서 올리는 거.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3장씩 올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 다음 컨텐츠들도 계속 3장씩 올려야 돼요. 근데 프로필에 들어갔을 땐 되게 있어 보여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 사진인데 화면을 꽉 채워가지고서 내 브랜드 로고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보시면은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스퀘어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비교적 톤 앤 매너를 쉽게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자, 컨텐츠 통일성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보시면 아까 맨 처음에 그 사진 편집 어플리케이션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시면은 뭐 남친 짤의 정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홍보하는 계정이다 보니까 사진과 관련된 정보성 컨텐츠를 계속 줘요. 컨텐츠가 전체적으로 계속 똑같아요. 보니까 통일성 있죠. 사진의 느낌은 어느 정도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한 형식의 컨텐츠를 통일을 해서 올림으로써 톤 앤 매너를 만든 계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색깔, 톤, 필터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장소도 다 다르고 사진 각도도 다 다르지만 마지막 후보정 혹은 내가 찍을 때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던가 같은 효과를 주는 것만으로도 톤 앤 매너를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톤 앤 매너 정말 못 만들겠다 싶으시면은 무슨 사진을 올릴 때건 인스타그램에 필터 되게 많거든요. 하나를 딱 정하세요. 무조건 그 필터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 비슷하게나마 돼요. 물론 이분은 훨씬 더 힘들게 편집하시고 하시긴 하지만 톤앤 매너를 만들 때 굉장히 쉬우면서 접근성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다이소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다이소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 일단 다이소 혹시 모르시는 분? 난 다이소 한 번도 안 가봤다. 없으시죠? 유명한 기업인데 인스타그램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기업으로 제가 사례를 많이 들어요. 근데 다이소 계정 혹시 보신 분 없으세요? 인스타에서? 없으시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아마 좀 경악을 하실 수도 있어요. 다이소 맨 첫 번째 게시물이에요. 인스타그램 가장 첫 게시물. 보시면은 다이소 수유점이에요. 다이소 수유점에 정리 잘 해놨다고, 슬리퍼 정리 잘 해놨다고 올려놨어요. 다이소 수유점 인스타그램이 아니에요. 다이소 인스타그램이에요. 다이소가?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컨텐츠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점점 그냥 제품 사진 올렸다가 매장 사진 올렸다가 여기서 뭔가 조금 손을 댄 것 같죠? 다이소 뭐 해가지고서 이미지도 좀 넣어놓고 뭐 그래픽도 좀 넣고 해서 조금 손을 봤구나 싶어요. 근데 점점 뭐 비슷해. 중간에 뭐 스폰지밥 나왔다가 뭐 막 하는데 이게 뭐지? 내가 올려도 이 정도는 올리겠다 싶어요. 그쵸? 내가 사진 올려서 이거보다 못 올릴 것 같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없으시죠? 제가 해도 이거보단 잘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런 다이소가 이렇게 변해요. 컨셉 보면 몇 월 달일 것 같아요, 사진이? 그쵸, 5월이죠. 이거 보고 5월이 생각이 안 나면 조금 너무 마음이 딱딱하신 분이에요. 자, 어버이날 또는 카네이션, 스승의 날 관련해서 스승의 날 제품들이, 어버이날 제품들이 다이소에 있다는 것들을 굉장히 이쁘게 알려줬어요. 그쵸? 다이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채널 믹스도 굉장히 잘 해놨고요. 톤앤 매너도 굉장히 좋고 컨텐츠 하나하나도 굉장히 잘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이 다이소 인스타그램 보시면서 따라만 하셔도 인스타그램 마케팅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되게 어려울 거예요. 자,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쁘게 만들면서 통일성을 유지해서 톤앤 매너를 만들었어요. 하나 더 봐볼까요? 맥스봉이라고 혹시 소세지 아세요? 소세지 아세요? 거기 딱 맥스봉 하면 떠오르는 색깔이 뭐예요? 주황색. 자, 보시면 맥스봉은 트렌드, 시그니처 컬러 노란색이에요. 보시면 맥스봉 자체가 약간 노란빛이잖아요. 살구색 느낌이긴 한데, 노란 색깔이 달려있는 그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얘네는 딱 컨텐츠를 다 일러스트로 바꿔놨어요. 그러면서 노란 색깔인 자기네 시그니처 컬러를 계속 입혔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맥스봉 딸기 맛이 나와서 빨간 색깔이 갑자기 탁 들어왔지만 전체적인 톤앤 매너가 깨지지 않은 건 계속 일러스트, 그래픽 디자인이 계속 나왔기 때문이에요. 자, 톤앤 매너 굉장히 잘 맞죠? 그쵸? 자, 톤앤 매너 뭔지 명확하게 딱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톤앤 매너구나는 싶으시죠? 그쵸?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딱 1시간 했거든요? 10분 쉬었다 갈까요? 아니면 10분 빨리 끝낼까요? 역시. 네. 집에 가셔야죠. 그쵸? 저도 집에 가고 싶어요. 자, 인스타 워시. 아까 딱 한 분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이 파트 하길 너무 기대했어. 드디어 아무도 모르는 걸 내가 얘기해주겠구나. 이 부분을 하면 사람들이 잠이 좀 깨겠구나. 그러면 제 강의가 그렇게 재미가 없진 않을 거예요. 그쵸? 근데 약간 졸릴 시간이라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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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추천해드릴 만한 계정 같은 경우 제가 여기 사례로 드러났던 것 중에서는 이니스프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뛰드하우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생각나는 걸로는 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나중에 카톡방에서 조금 더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 오늘 오기 전에 되게 컨텐츠를 잘 만든 카페를 여기 앉아가지고 인스타그램 하다가 되게 조그만 카페인데 이제 막 인스타그램 만드신 것 같은데 컨텐츠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카페 30살이라고 치시면은 컨텐츠 몇 개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 컨텐츠 하나를 보고 저는 팔로우를 했어요. 관악구에 있는 카페인데 저는 좀 이따 가볼 거예요. 나중에 카페 30살 한번 검색해 보시고 어렵지 않게 컨텐츠를 만드는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백세주, 그쵸? 그거 같은 경우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자, 인스타워시. 자, 제가 아까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내 컨텐츠는 어떻게 전달되는가 이 부분에서 여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인스타워시라는 게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인스타워시 뭘까요? 자, 보시면은 자, 인스타워시라고 해서 자, when a picture is good enough to be posted on Instagram 이라고 돼 있어요. 와, 영어 발음 진짜 장난 없었죠? 네, 보면은 직역을 하면 그거예요. 자, 인스타그램에 포스팅할 만큼 좋은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자, 보시면 여기 어반이라는 데서 가져왔고요. 자, 인스타 할 만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은 사진이 나올 수 있는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자체만으로 사람들이 찍어서 스스로 마케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게 인스타워시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도 사실은 말로만 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슈프림의 머니건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뭐냐면은 장난감 총인데 안에다 돈을 넣고서 쏘는 거예요. 이게 얼마일 것 같아요? 얼마일 것 같으세요? 10,000원. 10,000원. 아, 그러면 반대로 질문을 바꿔볼게요. 이게 얼마면 사실래요? 이게 얼마면 사실래요? 자, 59.9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7만원 정도 하죠. 그쵸, 맞죠? 환율 계산하면은, 제가 잘못 계산, 자, 7만원 주고 사실래요?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거 강의 설명을 할 때 여기서 이걸 뿌리면 재밌겠구나 싶어가지고 하나 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꺼내가지고서 이겁니다 하고서 쏘면은 와, 재밌겠다 했는데 7만원이래요. 아, 씨, 이거 내 강의비가 얼만데 이 생각을 하니까 아, 이건 아닌 것 같은 손해보는 느낌인데 해서 안 샀어요. 근데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10,000개가 넘게 올라와 있어요. 머니건이라고 쳤을 때. 최소한 10,000개 이상 팔린 거예요. 자, 슈프림에서 자, 보시면은 자, 여기 제가 가려놓은 게 너무 선정적이에요. 너무 선정적이라서 가려놨어요. 보시면은 이 슈프림 이것들을 사가지고 실제 돈을 넣고서 쏘고 그 다음에 장난감 돈을 넣고서 쏘고 하는 것들이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유행처럼 퍼졌어요. 그러면서 팔렸어요. 슈프림에서 따로 광고를 하지 않았어요. 자, 슈프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는 이벤트로 뭔가를 판매하고 그걸 인스타그램으로 성공시키는 기업이에요. 심지어 얘네는 벽돌에다 슈프림 써가지고 팔았어요. 벽돌을 사람들이 샀어요.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위해서. 자, 지금 같은 이 장난감 돈 나오는 총 사실 이거 사가지고 뭐 하겠어요? 찍어가지고 올리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쵸? 이거 뭐 쏜다고 해서 뭐 이게 실제로 뭐 총처럼 막 멀리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뚜두둑 떨어지는 건데. 근데 인스타그램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요. 그리고 찍어서 올려요. 그럼 그걸 본 다른 사람들이 아, 요즘 인싸들은 다 이거 하는구나. 나도 해야겠구나. 굉장히 유명한 래퍼들 이런 사람들 뮤직비디오에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사요. 하나 더 봐볼까요? 자, 커먼 그라운드라고 건대에 있는 종합 쇼핑몰이에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즘 아까 저기 담당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요즘 인싸들이 많이 가는 그런 곳이요. 자, 보시면 이 파란 색깔 컨테이너로 된 쇼핑몰이에요. 근데 요 앞에 이 커먼 그라운드 글씨 써져 있는 거 가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많이 가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저도 사실은 이게 도대체 건대에 있다는데 건대에 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아니 도대체 건대 컨테이너 박스가 왜 있지? 라고 했는데 종합 쇼핑몰이에요. 옷 파는 데예요. 자,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람들이 갔어요. 가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그걸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가요. 근데 가서 사진만 찍을까요? 쇼핑하겠죠. 한 번 더 봐볼까요? 자, 비루게라는 남양주에 있는 카페예요. 여기 가려면은 대중교통으로는 일단 못 가고요. 차 타고서 산길을 가야 돼요. 진짜 힘들게 가야 돼요. 갔다 오면은 세차해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보시면 게시물 38,000개 있죠. 최소한 38,000명이 갔다 오는 거예요. 카페 내부예요. 하나 더 봐볼까요? 가고 싶죠? 가고 싶죠? 가서 나도 사진 찍어서 올리고 싶죠? 심지어 여기 가잖아요. 해먹도 있어요. 날씨 좋은 날 가면은 이게 다 유리로 돼 있어서 위에 보면 하늘이 보여요. 가고 싶죠? 이게 인스타워시예요. 혹시 실례되는 질문 있으신 커플이세요? 아니시요? 나중에 같이 가실 거예요? 너무 즐겁게 얘기하시길래. 아이, 커플이었어야 되는데 아쉽다. 자, 이런 식으로 실제로 가고 싶게끔, 내가 가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싶게끔. 자, 이걸 보고 간 사람들은 여기 가서 사진 찍어서 어디에 올리겠어요?
인스타그램에 다시 올리겠죠. 그럼 그걸 본 사람들은 또 이런 인스타 워시가 생겨서 또 가서 사진을 찍어요. 자, 이걸로 굉장히 유명한 카페가 있어요. 망원동에. 네, 오늘 수강생분들 수준이 높아요. 자판기 카페라는 데가 있어요. 자판기 카페? 딱 봤을 때 드는 생각은 뭘까요? 카페인데 자판기로 커피를 파나? 핑크색 자판기요. 이쁘죠? 이게 뭘까요? 가게 문이에요. 이 카페는 이 자판기를 열고 들어가야 돼요. 간판도 없어요. 안에 들어가면 이런 핑크 색깔, 핑크한 음료수를 팔아요. 굉장히 웃겨요. 그 앞에 가잖아요. 그럼 이 강아지 모양, 강아지라고 그러긴 좀 이상하지만 그 앞에 사람들 줄 서 있어요. 사진 찍으려고. 그리고 사진만 찍고 가느냐? 안에 들어가서 커피 마셔야죠. 저렇게 이쁘게 생긴 거 마셔야 돼요. 마시고 사진 찍어야 돼요. 인스타그램에 올려야 돼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장님들은 되게 유명한 바리스타예요. 바리스타 대회에서 우승하신 분들이 세 분인가가 모여서 만든 카페예요. 근데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가 바리스타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라는 걸 가지고서 홍보를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망원동에 여기에 와서 우리 커피를 마시러 사람이 올 것인가? 자, 대한민국에서 커피로 가장 유명한 카페, 커피 장인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카페 있으세요 혹시? 테라로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거기 약간 우리나라에서 커피 하면은 테라로사 해가지고 코스트코 가면 이제 거기서 로스팅한 커피도 팔아요. 이미 그런 식으로 강원도 쪽에 가면은 로스팅의 대가들, 바리스타들, 바리스타계 1세대 원로들 이런 분들이 세워놓은 카페들이 많아요. 거기에 우리가 바리스타 대회 우승했다라는 걸 가지고서 그것만 가지고 마케팅으로 경쟁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는 이미 쌓아놨던 명성들이 있고 이미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머리를 굉장히 잘 쓰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가요. 자, 이걸 보면서 와, 저 사람들 머리 잘 썼다. 와, 저기 대단하다. 저기 가봐야지.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을 해요. 우리 가게에서 혹은 내 서비스, 내 상품을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이 나오는 순간 사람들한테 인스타워시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스타그램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단으로 자기네 문을 생각을 한 거고 핑크색 자판기를 만들어서 넣음으로써 그걸 성공한 거죠. 그렇죠? 자, 보면은 제가 이걸 하려고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좀 빨리 얘기를 했어요. 쉬는 시간도 없이 달렸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사전 질문을 쭉 해놓으셨는데 되게 많아요. 보시면 여기도 있고요. 아이고, 여기도 있고 보시면은 제가 A4 용지로 한 3장 정도 뽑아왔어요. 혹시 질문하신 분 한 분 계셨었거든요, 아까? 맞나요? 사전 질문하고 오신 분. 아까 있었는데 왜 없어졌어요? 집에 가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냥 할게요. 자, 보시면은 글씨 이거는 보이죠? 보이시죠? 보시면 인스타그램 게시 후 초반에 팔로워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를 조금 오래 하려고 앞에 걸 빨리 끝냈다고 말씀드린 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사실은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보다 더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리고 또 여기서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드리면 또 까먹고 얘기를 안 하는 게 있을까봐 컨닝 페이퍼를 이렇게 열심히 써왔거든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자, 초반에 팔로워를 늘리기 가장 좋은 이거 안 좋은 것 같아. 자, 초반에 팔로워를 늘리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스폰서 광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전제가 없어요. 저비용으로 혹은 효율적으로라고 없어요. 그쵸? 그냥 일단 나는 모든 돈을 다 쏟아부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스폰서 광고 하시면 돼요. 비용 많이 투자해가지고서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어요. 왜냐면 광고 비용 하루에 몇백만 원씩 태우면은 도달 몇백만, 몇천만 나오거든요. 그런 팔로워 자연스럽게 어떤 컨텐츠여도 늘어나요. 기본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효율적이지 못하겠죠. 그쵸? 그렇다 보면 일단은 초반에 팔로워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건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팔로워하려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자, 사람 살다 보면은 다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그쵸?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뭔가를 주는 게 있으니까 받는 게 있는 거고 받는 게 있으니까 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를 내 팔로워가 되려면 나를 팔로우 해줘야 되죠. 그 사람들이 뭔가를 줬어요. 저 또한 뭔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인스타그램에서는 컨텐츠인 거예요.
그 컨텐츠를 어떤 걸 주느냐. 아까 전에 제가 그 사진 이쁜 아이디 보여드렸죠. 그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그 이쁜 사진을 주잖아요. 그쵸? 보여주잖아요. 그걸 보기 위해서 팔로워가 돼요. 그쵸? 자, 만약에 팔로우 이벤트요. 팔로우 하시는 분들 계좌번호 댓글로 다세요. 제가 10,000원씩 보내드릴게요. 팔로우 엄청 늘어나겠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쵸? 자, 내가 팔로워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 줄 수 있는 건 컨텐츠예요. 그 컨텐츠를 잘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스폰서 광고를 하거나 혹은 유명 인플루언서들한테 협업을 해야 돼요. 그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태그를 건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알려야 돼요. 그쵸? 사실은 초반에 폭발적으로 늘리려면은 그 두 가지 방법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걸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뭐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이런 거 치시면은 업체들 되게 많아요. 보면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늘려주는 경우도 있고 막 유령 팔로워도 있고 막 되게 많거든요. 진짜 그냥 맹목적으로 팔로워만 늘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나는 그냥 10K인 아이디가 너무 갖고 싶어요. 그게 내 소원이에요. 마케팅 효과는 상관없어요 라고 하시면은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인스타 팔로워 구매 네이버에다 치시면은 파는 업체들 되게 많아요. 10K 그냥 돈 한 20만원, 30만원 주고서 사면 돼요. 근데 마케팅적인 효과는 전혀 없겠죠. 단순히 있어 보이는 거 끝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이쁘게 잘 올려놓고 그거를 알리는 거예요. 그걸 알리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시태그를 활용해서 먼저 다가가기도 하고 해시태그를 통해서 노출을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먼저 다가가서 팔로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필요시에는 스폰서 광고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인플루언서들에게 내 계정을 소개하는 컨텐츠들을 올릴 수 있게끔 혹은 내 제품을 사용하게끔 하고 내 제품에 대한 태그를 걸게 하는가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본은 컨텐츠를 갖춰놓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네. 네네. 아니요,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페이스북 페이지만 만드시면 되는 게 페이스북 아이디 만들고 페이스북 페이지 만들고 인스타그램이랑 연동만 하시면 돼요. 페이스북 페이지에다 컨텐츠를 올리시거나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쵸, 같이 하는 경우들도 많죠. 아니요, 전혀 없어요. 제가 지금 페이스북이랑 그 인스타그램 두 개를 좀 나눠서 이제 얘기를 드리긴 할 텐데, 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컨텐츠를 꾸준히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엔 그거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처럼 꾸준히 올리는 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처음부터 도달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해요. 자, 이 얘기를 바꿔서 말씀드리면 페이스북 페이지에 딱 게시물을 올렸는데 그 처음 도달이 사람들한테 도달이 잘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 게시물을 어떤 걸 올려도 점점 도달률이 떨어져요. 페이스북 페이지에 처음에 올린 다음에 스폰서 광고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안 하면 페이지가 커질 수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 스폰서 광고를 통해서 도달률을 높인 다음에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서 도달률을 꾸준히 높은 상태를 유지해주지 않으면 도달률이 계속 떨어지는 구조예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이랑 그 컨텐츠의 결이 달라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사진도 몇십 장도 올라가고 동영상도 몇 시간짜리도 올라가잖아요. 인스타그램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두 개 컨텐츠를 따로 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두 개 다 올리면 효과 있겠지라고 하는데 오히려 역효과예요. 그래서 이쪽의 컨텐츠를 페이스북 컨텐츠를 따로 제작을 하시지 않으면 도움이 오히려 안 됩니다. 그거는. 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해결이 되셨죠?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컨텐츠를 이쁘게 잘 만들고 그 사람들이 나를 팔로우할 이유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사실은 사람들은 나를 팔로우하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벤트가 될 수도 있어요. 팔로우 이벤트 많이 하잖아요. 팔로우 하시는 분들 뭐 추첨을 통해서 뭐 드립니다 하는데 그거 하면은 체리피커들만 많이 와요. 체리피커는 이제 그냥 그 딱 상품만 딱 먹으려고 하는 그런 얍삽한 사람들, 팔로잉만 막 한 2만 명, 막 2,000명씩 막 있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만 들어와요. 사실상. 그렇지만 초반에 팔로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자, 이제 소규모 창업자가 바로 실전에 사용할 만한 효과적인 인스타그램 마케팅 방법이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런 분들한테 꼭 얘기를 드리는 게 우선적으로 인스타그램 아이디 만들고 좀 친해지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한테 인스타그램 관련해서 마케팅 컨설팅을 하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러다 보면은 다들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옆집에서 하니까 혹은 요즘 인스타그램이 대세니까로 시작을 하세요. 요즘 인스타그램 효과 좋다면서요. 근데 본인은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없고 인스타그램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제가 무슨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그게 이해가 될까요? 제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 1대1로 개인 과외로 이거 가지고서 가서 얘기를 드린다고 해서 이해가 됐을까요? 전혀 안 되셨을 거예요. 자, 일단 처음으로는 인스타그램과 좀 친해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창업자분들한테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뭐 톤앤 매너 이런 거 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면 지치고, 결국 결론적으로 나오는 거는 인스타그램 효과 없어요.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쵸? 이게 안 나오려면 일단 인스타그램하고 친해져야 되고, 그리고 나서 제일 쉬운 방법은 나 자신을 브랜딩하는 거예요.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정을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모 하는 사장님의 개인 아이디 컨셉으로 가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사진들도 많이 올릴 수 있겠죠. 셀카도 올릴 수 있을 거고. 이렇게 하면 컨텐츠를 제작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매일 사진 올리는 게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뭐 예를 들면 제가 식당 사장님이요. 그러면은 우리 집 신메뉴를 사진을 찍어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 신메뉴가 나왔는데 내가 먹어봐도 맛있어요라고 하고 내 개인 계정에다 올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겠죠. 그쵸? 사람들한테 거부감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땡땡 고깃집 해놓고 간판 사진 해놓고 선팔 걸었을 때 팔로우 해주실 거예요? 안 해주시겠죠? 거기 사장님 개인 아이디어. 이 사람 그냥 고깃집 하는 사람이구나 해놓고 먼저 선팔 걸고 댓글 달고 소통을 하자고 다가왔어요. 받아주실 확률이 높겠죠? 자, 개인 아이디를 먼저 만들어서 내가 인스타그램과 친해지고 나 자체를 브랜딩화 하시는 거예요. 무슨 고깃집의 사장님 개인 아이디로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나가다가 그 고깃집이 보이거나 혹은 그 고깃집이 우리 동네면 왠지 그 사람 나랑 친한 것 같거든요. 그 사람 얼굴도 봤고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댓글도 달아주고 나랑 친한 것 같아. 그럼 가게 돼요. 사실은 소규모라던가 이제 막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개인 브랜딩 하셔서 개인 아이디로 먼저 운영하시면서 사람들이 어떤 컨텐츠를 좋아하고 내가 어떻게 다가갔을 때 효과적인지를 먼저 연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해시태그 같은 경우도 마케터들이 찾아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것들을 인스타그램이라는 채널을 마케팅 채널로서 익숙해지지 않으면 사실 그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리고 어떤 태그가 팔로워를 늘리는데 가장 효과적인가요? 라고 써놓으셨어요. 그쵸? 자, 일단 팔로워 늘리시려면 무슨 태그 달아야 될까요? 그쵸? 샵 마팔 뭐 이런 거 많이 달아놓으시죠. 그거 달면 팔로워가 늘어나요, 실제로. 제가 아까 전에 프로그램 얘기했었잖아요. 그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계정들이 와서 팔로우 걸어줘요. 일단은 팔로워 늘리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냥 써놓고 게시물 계속 올리다 보면 팔로우 계속 늘어나요. 근데 실질적으로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되냐는 아닐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정말로 내가 핵심 사용자들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그 핵심 사용자들이 검색할 수 있는 해시태그들을 아까 많이 데이터베이스화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해시태그들을 활용해야 진정성 있는 팔로워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컨텐츠 컨셉을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혹시 이거 질문해 주신 분 있으세요? 야,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질문들을 해놓으시고 안 오셨어? 자, 보시면은 일단 컨셉 잡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백세주 보셨었죠? 그리고 제가 아까 다이소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니스프리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니스프리는 따라하기 좀 힘들 거예요. 그쵸? 자, 제가 봤을 때, 자, 인스타그램 많이 해보시다 보면은, 여기 아이디 정말 인스타그램 잘하는구나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혹은 내가 조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를 내가 따라할 수 있겠구나 하는 아이디를 찾으세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고, 업종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무작정 따라하세요. 사실은 그게 제일 좋아요. 저는 열심히 따라하잖아요. 느낌 봤을 때 나중에 보면 다 달라요. 무조건 달라요. 자기만의 색깔이 생겨요. 인스타그램 내에서. 아시겠죠? 이걸 저는 사실은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네. 다른 사람들이 이제 좀 잘하는 거 아이디를 바꿔 참고하는 거. 네네, 그쵸. 그걸 열심히 따라하려고, 이 사람 필터를 못 썼을까? 이런 걸 따라하다 보면은 자기가 봤을 때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봤을 때 되게 달라요. 자기만의 색깔이 생겨요. 자기만의 톤앤매너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까 그 루디필이라고 해서 그 사진 되게 이쁘게 찍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쫓아서 따라하려고 열심히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되게 비슷하게 나올 거거든요. 남들이 보면 달라요. 근데 이뻐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홍보 마케팅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엄청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쵸. 제가 되게 강의하면서 그래도 사례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 얘기를 막 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최대한 열심히 설명을 해봤는데 그쵸. 이거 질문하신 분 혹시 오셨어요? 안 오셨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비즈니스 계정 관리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자, 비즈니스 계정. 자, 인스타그램에서는 아까 전에 그 스폰서 광고 문의를 물어보셨는데 인스타는 개인 계정이 있고 비즈니스 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비즈니스 계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여기 칠판이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국어 선생님을 했었어요. 근데 글씨를 못 써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시다 보면 이게 무슨 글씨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 열심히 써볼게요. 자,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있잖아요. 자, 아이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일반 아이디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알아들으시겠죠? 알아보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비즈니스 아이디가 있어요. 자, 비즈니스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 페이스북이 등장을 합니다. 페이스북 아이디가 있는데 이 페이스북 아이디에서도 개인 아이디가 있고 페이지가 있어요. 자, 페이스북 아이디를 개인 아이디를 가지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고 이 페이지하고 인스타그램 일반 아이디를 연동을 하면은 이 비즈니스 계정이 나와요. 구조가 조금 어렵죠? 자, 이거 이해되셨어요? 이 구조 이해되셨나요? 자, 이거 이해 안 되신 분들은 개인 아이디에서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하기 눌러가지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변화돼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이런 게 생겨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일단 첫 번째는 자,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을 한다라는 거는 뭔가 전환을 했을 때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기브앤테이크라고 말씀드려요. 자, 이런 수고로움을 했을 때 뭔가 이득이 있어야 돼요. 자, 1번 첫 번째는 스폰서 광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와, 진짜 오랜만에 판서를 하니까 제 글씨인데 제가 모르겠어요. 자, 스폰서 광고. 자, 인스타그램 보시다 보면 스폰서드라고 해서 광고 떠 있는 거 있죠. 그 스폰서 광고를 하려면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어야 돼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도 스폰서 광고를 해서 인스타그램에 태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비즈니스 계정을 통해서 스폰서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만들어야 되고, 자, 두 번째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쇼핑 태그라고 혹시 아시나요? 자, 상품을 태그를 걸 수가 있어요. 외부 사이트로 넘어갈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요건 제가 설명을 넣으면은 이것만 해도 쇼핑 태그.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건 빼놨는데 쇼핑 태그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를 달기 위해서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인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자, 이거예요. 자, 오늘 오신 분들은 자, 개인 계정은 다 있으시죠? 자,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비즈니스 계정으로 다 전환을 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하세요라고 딱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 들어가면은 뭐가 나오냐? 내 팔로워의 증가폭도 나오고요. 내 팔로워가 남자가 많은지 여자가 많은지도 나오고요. 국가는 어딘지, 지역은 어딘지, 그 다음에 내 컨텐츠가 도달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내가 사진을 올렸는데 이 사진에 좋아요가 몇 명이 됐고 이걸 통해서 내 프로필로 몇 명이 방문을 했고 내 웹사이트는 몇 명이 클릭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알려줘요. 인스타그램에서. 100% 정확한 건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맞는 정보를 알려요. 정보를. 자,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반응이 좋냐 안 좋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좋아요일 거예요. 그렇죠? 좋아요가 몇 개 붙었냐, 댓글이 몇 개 달렸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근데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게 도달이 몇 명이 됐는지 노출은 몇 명한테 됐는지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홈에서 노출이 됐는지 해시태그에서 노출이 됐는지 둘러보기에서 노출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좋아요가 늘어난 게 아니라 어디에서 노출이 돼서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노출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마케팅 플랜을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해서라도 이걸 하시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아시겠죠? 네. 비즈니스로 전환하면 뭐 돈을 더 내거나 그런 건 없나요? 네, 전혀 없고요. 돈 내는 거 전혀 없고요. 오히려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돼요. 인사이트도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연락하기에서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할 수도 있고요. 찾아가는 길 같은 거에서 주소 같은 거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겨요. 뭐 이제 크리에이터 계정이라고 해서 새로운 게 생긴다고 해서 이제 전환되는 게 나온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실험 단계여서 그걸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없어서 아직까지는 이거 두 개로 나눠지는데 조금 지나면 여기에 플러스로 해서 크리에이터 계정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게 떴었는데 전환하라고 떴었는데 나중에 해야지 했는데 없어졌어요. 지금 전환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차후에 생길 거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쇼핑 태그를 걸 때 네. 페이스북 페이지 샵에 있는 네네. 제품만 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완전 외부 사이트에 있는 것도 연동을 걸 수 있는 건지. 아, 쇼핑 태그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아까 페이스북 페이지랑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있는 카탈로그 샵 거기에 있는 거가 기본이에요. 그 이외의 거는 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있는 카탈로그에 URL 넣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외부 사이트 URL. 그렇게 해서 외부 사이트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 페이스북이 샵으로 넘어가고 여기서 외부로 넘어가요. 이 구조예요. 그래서 조금 불편해요. 근데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요 사이에 딱 결제 시스템 넣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업데이트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내에서 결제가 되는 기능이 생길 거예요.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부분 좀 되게 주목하셔야 되고 이 쇼핑 태그를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내가 온라인 쇼핑몰을 한다. 여기다가 딱 다른 거 다 제껴놓더라도 빨간 글씨로 쇼핑 태그는 꼭 하자. 적어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다음 걸로 넘어갈까요, 그럼? 아니면 여기 있는 거 말고라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지금 하셔도 돼요. 자, 있으시면은, 자. 네. 계정으로 전환하면 기존 저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을 모르게 됩니다. 아, 없어지냐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는데, 제가 올리는 걸 네. 기존 팔로우들이 보게 되는 건가요? 비즈니스 계정 바꾸면? 비즈니스 계정으로 바꿨다라는 거를 알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뭐 거기에 버튼 같은 게 하나 더 생기거든요. 아니면 밑에 그 조그맣게 회색깔로 글씨가 써져요. 뭐 예를 들면은 개인 블로그로 제가 그 페이스북 페이지 설정을 개인 블로그로도 할 수 있고 쇼핑몰로도 할 수 있고 뭐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한 줄이 떠요. 그리고 뭐 연락하기라든가 뭐 이런 버튼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차이가 조금은 있는데 요즘에 개인분들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크게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잃는 뭐 실이 없지는 않거든요. 뭐 그거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거의 없고 득이 훨씬 많아서 저는 바꾸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 그리고 아까 여기 뭐 해시태그 30개 다 쓰면 안 좋나요? 뭐 여기 해놨고 그다음에 팔로우 늘리는 법, 해시태그를 마케팅하는 법은 제가 아까 해시태그 관련해서 말씀 많이 드렸죠. 자, 그리고 저기 보면은 뭐 대표님 강의 보고 인스타그램 아이디 개설했습니다라고 해서 써놓으셨는데 몇 번 만져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답해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안 오신 것 같아요. 사실 누군지 진짜 궁금했거든요. 제 강의 2번 들어오시는구나 라고 해서 되게 궁금했는데 오셨으면 나중에 저한테 뭐 쪽지라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했어요. 자, 인스타그램 이벤트 얘기를 사실은 하려고 했는데 파리게이츠라는 계정 혹시 아시나요? 골프웨어 업체예요. 골프웨어 업체인데 지금 보시면 팔로워가 4,000명 정도 있잖아요. 여기가 인스타그램 이벤트에서 굉장히 성공한 업체예요. 지금 여기가 4월 달에 그 활짝 웃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가지고서 올리면은 거기에다가 해시태그로 해서 BLC_BeHappy 이런 해시태그를 올리면은 그 올라온 해시태그 개수만큼 비용으로 해서 기부를 하는 이벤트를 했어요. 근데 그 이벤트가 예전에 아이스버킷 챌린지 할 때도 자기가 한 다음에 누구누구 지목해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웃는 사진 찍어서 올린 다음에 그 해시태그 걸어서 올리고 누구누구 지목해서 면 퍼지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되게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근데 지금도 게시물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지목된 사람 이미 이벤트는 끝났다고 발표를 해놨는데 계속해서 컨텐츠들은 생산이 돼요. 거기에 해시태그 파리게이츠라는 것들이 생겨나요. 근데 이 파리게이츠에서는 좋은 일을 했다라는 이미지를 얻었죠. 그쵸? 그리고 제가 아까 무슨 해시태그를 달았다 그랬죠? BLC, BeHappy. 자,
이 파리게이츠라는 그 이벤트를 참여한 사람들은 이 파리게이츠라는 브랜드를 떠올릴 때 굉장히 건강하고 행복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돼요. 브랜딩을 굉장히 잘한 거죠. 이벤트를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굉장히 성공적이었는데 팔로우는 생각보다 많이 안 늘어났어요. 팔로워 이벤트가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팔로워가 늘어나는 거는 조금 부족했다. 거기에 이제 뭐 팔로워를 하셔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미션을 조금 더 넣어놨거나 혹은 좀 더 강조했으면은 더 많이 증가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지만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벤트를 한 사례였고요. 자, 그리고 이거 다이소 얘기는 제가 아까도 들었던 거고 다이소 요즘엔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이건 한 분이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6개 질문을 한 분이 해주셨어요. 이분은 오셨겠죠? 안 오셨어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자, 뷰티 화장품 업종 브랜드 공식 뭐 하신데 뭐 어떤 컨텐츠가 좋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자, 일단 인스타그램에서 컨텐츠가 좀 먹히려면 이뻐야 돼요. 비주얼적으로 성공적이어야 돼요. 아니면 재밌어야 돼요. 일단 눈에 들어와야 돼요. 자, 맨 첫 번째 그 썸네일에서 이걸 클릭해서 넘겨서 아니면 들어가서 볼지 말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 썸네일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 눈에 띄어야 돼요. 그래서 음식점 광고 같은 거 보시면은 항상 해놓는 게 치즈 막 이렇게 늘어나 있는 거 일단 막 이런 거 많이 해놔요. 아니면은 색깔로 이쁜 거 이런 것들을 열심히 사진 찍어서 해놓거나 혹은 모델들 써가지고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이 메인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일단 보니까. 근데 일단 보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쵸? 그리고 자, 가장 뭐 이런 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글로벌 마케팅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글로벌로 마케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글로벌로 하기가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언어 때문이잖아요. 사실은. 그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영어 달려있는 컨텐츠가 나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싫어요. 그쵸? 반대로 외국 사람들한테 한국말 달려있는 태그들이 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컨텐츠들이 나가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싫어요. 그러면은 그 두 개를 아울릴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하나 가지고서 둘 다 퍼뜨릴 수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보통은 그게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계정을 2개를 운영을 해요. .kr이나 .official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개 계정을 운영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2개 계정을 운영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한쪽을 포기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2개를 다 하다가 2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내가 글로벌하게 할 거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2개를 운영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 인스타가 유기적으로 활동했을 때 마케팅에 효과 좋은 채널이나 뭐 컨텐츠에 대한 얘기들을 해놨어요. 자, 제가 아까 다이소 얘기하면서 다이소가 채널 믹스를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 안 나시나요? 벌써 까먹으셨어요? 자, 인스타그램에서 외부 링크를 걸 수 있는 부분은 프로필에서 자,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있죠. 여기 인스타 아이디가 있으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홈페이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자, 여기만 유일하게 프로필에서 여기만 유일하게 외부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를 뭐를 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프로필에 뭐를 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여기다가 뭐 놓을까요? 그쵸? 이게 URL을 넣는데 무슨 URL을 넣을까요? 보통은 넣을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이겠죠? 홈페이지. 자, 그 다음에 또 뭐 넣을까요? 그쵸? 카카오 아이디. 글씨 진짜 못 쓰네? 자, 그 다음에 블로그 많이 넣어요. 자, 블로그 같은 경우에 많이 넣는 이유가 뭘까요? 네. 크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자, 블로그 같은 경우에 많이 넣는 이유가 일단은 공짜로 만들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할 수 없는 내용을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자, 인스타그램에서 동영상이랑 사진이랑 글이랑 정말 순서대로 섞어가지고서 뭔가를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단순히 이미지 하나는 설명해 줄 수 있으나 우리 제품이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깊게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쵸? 근데 블로그 같은 경우에 그게 가능해요. 그쵸? 자, 다이소 같은 경우에 그걸 굉장히 잘하는 게 뭐 예를 들면은 뭐 주방 세트 같은 걸 컨텐츠로 올려놓으면은 그거 관련된 포스팅 주소를 홈페이지 여기 링크에다 박아놔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가서 살 수 있게끔 이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해놔요. 그래서 채널을 믹스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해놨고 다이소가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자, 인스타그램이라는 채널 자체가 제 인스타그램 마케팅 강의라고 했지만 만능은 아니에요. 인스타그램 굉장히 부족한 부분도 많고 어려운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메꿀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블로그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들 하시고 잘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블로그를 하면 좋은 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뭐 보통 요즘에 우리나라 구매 패턴 보시면은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어디로 갈까요? 네이버 가서 검색해요. 그리고 나서 구매해요. 자, 인스타그램에서 뭐 ABCD라는 옷 브랜드를 봤어요. 그러면 ABCD라는 브랜드를 검색하고 거기에 올라와 있는 블로그 후기를 보고 이 사람들 이런 걸 샀네? 그러고 나서 거기 사이트 들어가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ABCD라는 브랜드를 검색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나가요. 이탈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검색 마케팅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내 업체명, 내 서비스명에는 내가 원하는 컨텐츠들을 쌓아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기본적 업체명 이를 검색했을 때 업체명을 검색했을 때 내가 원하는 컨텐츠들을 쌓아놔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ABCD라는 의류 브랜드 있는데 거기 딱 검색했는데 맨 위가 중고나라 글만 있어요. 여기 옷 판다고. 사고 싶겠어요? 새 옷을 사고 싶을까요? 자, 제가 어디 가서 뭐 이거 빔 프로젝터 이걸 샀어요. 3M 빔 프로젝터를 사가지고서 살려고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네이버에 검색했는데 중고로 판다는 사람이 100명이 있어요. 사고 싶을까요? 뭐가 문제가 있길래 이걸 중고로 팔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니면 중고로 구매를 하거나. 그럼 나한테 들어오는 건 사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관리할 때 가장 편한 게 사실은 뭘까요? 마케팅 기법 중에, 마케팅 방법 중에. 그렇죠. 바이럴 마케팅이죠. 바이럴 마케팅 종류 중에서 컨텐츠를 많이 쌓기 가장 좋은 방법은 체험단이에요. 와, 방금 어떤 분이 눈이 마주쳤는데 저랑 똑같이 입 모양이 움직였어. 체험단 이러고서. 사실은 블로그 체험단이나 아까처럼 만약에 중고나라 글이 엄청 많이 쌓여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 카페 체험단을 하시면 돼요. 카페 체험단을 해서 그 중고나라 판매 글들을 밀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블로그에 악성 후기가 있다 그럼 사실은 악성 후기가 안 올라오게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이미 올라와 있다. 체험단 많이 하셔서 그거 밀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마케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요. 이 사람들이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사게 만드는 것도 이 후기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기승전 네이버로 가는 경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심지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로 예약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깔아 놓으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걸 관리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네. 기자단은요, 사진이랑 내용을 주고서 돈을 줘요. 그 블로거한테. 업체에서 찍은 사진을 주고서 그걸 가지고 쓰라고 그러면 기자단인 거고요. 체험단은 그 사람이 직접 가서 체험을 하고 후기를 쓰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것까지 보통 체험단은 보통 한 명당 2만 원 정도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모집 비용을 받아가지고 운영 관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블로거들 같은 경우는 공짜로 체험을 하고서 글을 써주는 거고요. 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모집 비용 2만 원 정도 똑같이 받고 관리 비용 받고 기자단 하시는 분들한테 한 2, 3만 원 정도가 나가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물건값이 들어가는 거고 이쪽에는 원고료가 나가요. 비용은 제품이 비싸면은 이쪽이 당연히 비쌀 거고 제품이 싸면은 뭐 이쪽이 더 비싸겠죠. 근데 두 개 다 여기다가 쌓아놓기는 굉장히 좋은 그건데 개인적으로 기자단을 하게 되면 컨텐츠가 너무 한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체험단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컨텐츠가 나오더라고요. 아시겠죠? 또 혹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체험단도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어디다가 이제 뭐 업체에다가 신청을 해서 오게 하는 거니까. 보통은 업체에다가 해서 맡기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쪽지 보내서 모집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우리 브랜드가 좀 사이트나 방문자가 많다 이러면 사이트나 블로그에서 모집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LG나 삼성에서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핸드폰 나왔다 이러면은 뭐 삼성 S10 체험단 모집해가지고서 뭐 국민 체험단 모집해가지고서 막 몇십만 명씩 막 들어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체험단 마케팅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들 하는 마케팅 기법이라 잘 활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없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오늘 신청해주신 분들이 올려주신 질문이에요, 이거는. 근데 안 오셨어. 제가 봤을 땐 여기에 계세요. 근데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드시는 거예요. 지금 누군지 알 것 같은 게 눈빛을 자꾸 피하세요. 지금 제일 크게 웃으신 분이에요. 자, 보시면은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브랜드 마케터의 해야 할 일, 공부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써놓으셨는데, 일단은 인터넷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트렌드를 알 수가 있고,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먹히는구나, 이런 단어를 내가 써야 되는구나를 아시려면은 많이 검색해보시고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남들이 잘 만든 걸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진에 대한 기본 소양이 좀 있으시면 좋아요. 왜냐면 사진을 기본적으로 찍어야 되는데, 정말 기본적인 사진 구도 잡는 법이라던가 이런 거는 유튜브에 쳐보셔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페스 코리아에 사진 강의를 이제 오픈하실 거예요. 기획 중이라고 듣고 있는데, 네, 아마도?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그래서 나중에 생기면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데, 영화 평론가들이 있잖아요. 그 영화 평론가들이 영화를 만들려고 하면 잘 만들까요? 아닐 거예요, 그쵸? 근데 그분들은 영화가 좋은 영화인지 안 좋은 영화인지를 잘 판단하세요, 그쵸? 여러분들이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좋은 컨텐츠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컨텐츠 평론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의 컨텐츠가 이게 좋은 거구나 나쁜 거다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내가 컨텐츠를 만들 때 혹은 남의 걸 활용할 때 훨씬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컨텐츠의 장점하고 단점을 잘 분석할 줄 아셔야 내 컨텐츠도 좋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보셔야 돼요. 인스타그램이랑 친해지고 인스타그램을 많이 보셔야 내가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할 때 더 도움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영상 광고 넣는 법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그냥 영상 올려놓으시고 그거 광고하기 누르시면 되게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되게 편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인스타그램 컨텐츠 컨셉을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써주셨어요. 근데 제가 딱 여기에 대해서 딱 4글자로 표현을 하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 역지사지, 역지사지. 이 컨텐츠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내 인스타그램을 잘 보신 다음에, 내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신 다음에, 이게 전단지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조금 와닿지가 않으실 수도 있죠. 자, 전단지 여러분들 요즘 받으면 보세요? 안 보시죠? 전단지는 그 광고하는 사장님이 전달하고 싶은 것만 써놔요. 그쵸? 그걸 받아보는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걸 주지 않아요. 전단지는. 그쵸? 그냥 일단 광고 사장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만 해놔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스타가 전단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팔로워들이, 내 잠재 고객들이, 내 고객들이 받아보고 싶은 컨텐츠가 어떤 거일지를 생각하시는 것부터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한테 거부감이 안 생겨요. 자, 오늘 오시는 분들 아마 그 신청란에 제 거 칼럼 링크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인스타그램은 전단지가 아닙니다라는 글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광고비는 어느 정도인지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라고 했는데, 돈을 많이 쓰면 효과가 좋고요. 돈을 적게 쓰면 효과가 적어요. 근데 요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인스타그램 스폰서 광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거예요. A-B 테스트예요. 자, 이 A하고 B를 나누는 A-B 테스트가 제일 중요해요. 자, 만약에 스폰서 광고를 하실 때 내가 생각한 예산이 10만 원이잖아요. 나는 10만 원을 가지고서 일주일 광고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최소한 A-B를 하나는 만들어요. 최소한 하나는 만들어야 돼요. 자, 이 A-B를 컨텐츠로 갈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옷을 팔아요. 제가 옷을 파는데, 자, 사람이 입고 있는 야외샷일 수도 있고요. 그쵸? 야외샷을 메인으로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스튜디오 샷을 메인으로 놓을 수도 있어요. 자, 어떤 게 더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지 모르죠? 막상 해보지 않으면. 두 개를 나눠가지고서, 자,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5,000원 투자하고, 여기다가 5,000원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개 중에 반응이 좋은 걸 고르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시면은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더 좋은 건 뭐냐? 이 A-B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자, 컨텐츠 가지고 A-B 만들었죠.
그 다음에 또 AB를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드는 건 뭐냐? 타겟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을 20대 남성으로 설정을 할 것이냐, 20대 남성으로 설정을 할 것이냐. 난 남자 옷이에요. 남자 옷이요. 근데 내가 노릴 거는 사실은 남자친구에게 옷을 사주고 싶은 여자한테 내가 이걸 광고를 해보겠다 해서 20대 여성을 노릴 것이냐. 두 개로 또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총 광고안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죠? 왜냐면 20대 남성한테 야외랑 스튜디오, 20대 여성한테 야외랑 스튜디오에서 총 4가지 세트가 나와요. 그쵸? 4가지 세트가 나오죠? 자, 이걸 가지고서 테스트를 하신 다음에, 자, 5,000원씩 쓰면은 2만원 쓰겠죠? 2만원 쓴 다음에 제일 효과 좋은 걸 골라서 나머지 얼마? 8만원어치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이걸 안 하세요. 자, 스폰서 광고할 때는 A/B 테스트를 하세요. 그리고 컨텐츠를 가지고 나눠서 A/B 혹은 타겟을 가지고 A/B. 더 많이 나누면 더 많이 나눌수록 좋아요. 근데 더 어려워지고 비용이 많아지니까 최소한 4가지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다. 근데 내가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대를 가지고서도 테스트를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올리시는 게 낫겠죠. 스폰서 광고를 하실 거라면. 왜냐하면 이걸로 가지고 당장 매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로 테스트를 한 다음에 광고를 올려서 매출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여기서는 조금 스피드 있게 테스트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일단은 녹화를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일단 인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